10분의 행복 짬수학의 정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 같이 살펴볼 시간이에요. 도대체 필요 조건이 뭐고요? 충분 조건이 뭔지 정확한 뜻을 알고요. 앞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 충분 조건은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나는 날까지, 수능 보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각종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가장 많은 조건 중에 하나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요 내용들 숙지하도록 하자고요. 자,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 딱 두 가지로 딱 한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해요. 물론 교재 끝에 보시면요 선생님이요 준셈 왈에 이런 얘기도 하나 썼을 거예요. 자, 거의 그 준셈 끝에 저기 봐봐. 준셈 왈에 뭐라고 썼니? P는 충분하니까 주고 Q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분명히 맞아요. 밑줄 쳐놓으세요. 근데 그 말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기 좋은 말 하나는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사동충, 이거 하나만 제발 외우자. 사동충이요. 동충하초. 사람은 동충하초를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뭐 별의별 방법 다 써봤는데요. 자, 사동충이요. 사동충, 사동충만 외우세요. 뭐냐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는 충분 조건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필요 충분 조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사람이면 동물이라는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필요 충분 조건 끝이에요. 자, 이때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사람이라는 이 영역은요 동물이라는 거에 분명히 포함이 되죠. 동물 중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개념만 가지시면 돼요. 뭐냐면 작은 것이면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에요. 두 번째, 화살표 관계에서 보시면요, 사람이면 동물이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동물이면 사람이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화살표가 성립할 때도 이것이 충분 조건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이거의 반대로요. 자,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 큰 것이면 작은 것이다. 혹은요, 화살표가 이거 반대로 된다는 거는요, 이쪽으로 오는 거는 참이고 가는 게 거짓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조건이요? 필요 조건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뭐 하나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 자, 이 분필? 야, 이걸 분필은 좀 그렇다. 이걸 딱 조사를 했어. 근데 그것이 딱 봤더니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해.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해. 그럼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자체로 동물이기에 충분하죠. 그렇지 않니? 다시 한번요.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자체로 동물이기에 충분하죠. 사람은 무조건 동물이 되잖아. 그래서 어떤 걸 조사해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걔는 충분히 동물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해봐. 동물이면 자, 어떤 것이 있대요. 어떤 것이 동물인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이건 바로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사람은 뭐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직립보행을 해야 된다,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사람도 분명히 동물 중에 하나죠. 동물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동물이라는 조건은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뜻만 이해하시면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히 정복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사동충이요. 사람이란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은 동물이기에 뭐하다? 충분하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 작은 것이면 큰 것이다 얘기하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하살표 관계에서 사람 동물 말 되지만 동물이면 사람이다 말 안 됐을 때 이것을 충분 조건으로 봐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볼게요. 자, P라는 명제가 예를 들어서 X는 자 6의 약수래요. 자, Q라는 명제가 X는 자 12의 약수래요. 그래서 이때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해. 앞에 것은 뒤에 것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얘는 대소관계로 되죠. 왜? 6의 약수는 1, 2, 3, 6이고요. 12의 약수는 1, 12, 2, 6, 3, 4. 그러면 대소관계로 보면 작은 것이면 큰 것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동충. 그래서 P라는 조건은 Q라는 조건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볼까요? P라는 명제가
P라는 명제가 이번에는요. 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Q라는 조건은요. 각 A가 60도래요.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거는 작은 거, 큰 거의 대수관계가 힘들죠. 그렇다면 바로 이때는요. 화살표 관계를 봐보자 이런 얘기야. 무슨 관계요? 화살표 관계요. P면 Q이다의 화살표 관계를 봐봐. 그러면 정삼각형이면 잘 보세요. 정삼각형이면 각 A가 60도냐? 어떠니? 정삼각형이면 모든 각이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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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니까 각 A는 60도이다. 이거 말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각 A가 60도이면 그것은 정삼각형이냐? 이거 참이니? 거짓이죠. 야,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60도 있고 30도 있고 90도 이런 삼각형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A가 60도라고 무조건 정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쪽이 거짓이죠. 그래서 화살표 관계 봤더니 아까 사동충하고 똑같죠. 그러면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각 A가 60도인 것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그때 무슨 조건이겠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얘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명확한 뜻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PPT 앞쪽 거 뒤쪽 거 저기 보니까 살짝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냥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요. 자, 세 조건 P하고 Q하고 R이 있는데요. P하고 Q하고 R이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야, 필요 조건이면 작은 것이면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충분이라 그랬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쪽이 더 큰 거고요. 이쪽이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P하고 Q가 있으면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걸 파악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랬어? 사동충, 사람, 동물, 충분이야.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는 거니까 두 번째, 자, R이요. 누구한테? Q한테 포함된다. 어머? 야, R이 Q한테 포함되고 Q가 P한테 포함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서요. R은 P한테 포함된다는 것도 알겠죠? 자, 이랬을 때요. 아무튼요. 이렇게 되기 위한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봤더니 Q는 확실하게 정해졌죠. 자, 1번부터 풀어보자. 자, 1번 앞쪽 거 풀면요. Q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3에서 3까지가 Q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P에 포함되는데 P가 X는 A보다 작거나 같대요. 야,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여기 안에 이게 들어오진 않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되니? P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죠. A요. 자, 지난번에 안 법칙했죠. 붙은 게 안 붙은 거에 포함되는 경우만 답에 등호가 안 붙고요. 나머지는 다 답에 등호가 붙는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요. 답변이 답에 등호가 붙을 텐데요. A는 3보다 분명히 뭐하니? 큰데 등호가 붙어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A가 3보다 크니까 3, 4, 5, 6, 7, 8. 제일 작은 A의 최소값이 3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Q가 있고요. Q가 -3에서 3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요. R이 여기에 포함되래요. 근데 R이 뭐야? -1에서 베타까지래요. 그럼 -1에서 베타까지. 당연히 -1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지금 여기 있죠. 베타가 아니라 B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거 오타인가 보다. 미안해. 자, B라고 있겠죠. 여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R이요. 그러면 이 B는 누구보다는요.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것도 등호 있으니까 답에도 등호 안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큰 최대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조건들은 이거고요. 거기에 보면 보기 문제들이 선생님 몇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건 옆에 와서 잠깐만 선생님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와보자. 자, 보기 문제요. 자, 보기 문제 보면은 거기에 다음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에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두 찾아라 이랬어요. 자, 5개가 있는데요.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P가 있고 Q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1번이요. P면 Q다. 무슨 조건이냐 봤더니 이게 작은 것이고 이게 뭐니? 큰 것이죠. 작은 것이면 큰 것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P라는 조건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그 다음에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야, A제곱 더하기 0에 B의 제곱이 0. 실수라는 말이 앞에 있거든요. 그때 이거는 A도 0이고 B도 0이란 뜻이죠. 둘 다 0이어야지 0 더하기 0이 0이죠.
근데 A 또는 B가 0이란 얘기는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와 A도 0이고 B도 0인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대소관계로 봐. 얘는 요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얘는 요거 한 가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작은 것이면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요. 그래서 얘도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세 번째 봤더니 xy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래요. 그것은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것과 무슨 조건이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대소관계로 힘드니까 화살표 관계로 보세요.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이면요. 이쪽으로 가는 거 먼저 해볼까? 더한 거. 양수 더한 거 양수고요. 양수 곱한 것도 양수죠. 참이죠. 자, 그러면요. 둘 다 더해서도 양수고 곱해서도. 자, 곱해서 양수다는 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데요. 야, 음수를 더하면 양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란 뜻이니까 이건 서로 어때요? 똑같은 조건이죠.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xy가 모두 유리수래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이 유리수냐 이런 거는 무슨 조건인가 볼게요. 앞쪽 강좌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야, 유리수면 더한 거 유리수다. 이거 화살표 관계 되죠. 그러면 더한 게 유리수라고 둘 다 유리수냐?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뭐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분명히 0이란 유리수야? 각각은 유리수는 아니죠. 그럼 화살표 관계 보면 아까 사동충하고 똑같으니까 이것도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요. 자, 다섯 번째 x는 4의 양의 약수야. 양의 약수고 여기는 2의 양의 약수. 누가 더 크니? 앞쪽 게 4의 약수가 2의 약수보다 더 크죠.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니까 큰 거면 작은 거니까 마지막은 무슨 조건이요? 필요 조건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살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더 많은 문제를 통해서요. 선생님이 알려드린 원리와 그 가장 기본적인 사동충의 원리로 필요 충분 조건 구별하는 훈련들 끊임없이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준스매스 정규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봬요.